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일자리는, 우리 기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국가 전체가 나선 야심찬 프로젝트,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일자리 청사진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직업 기술,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게 그냥 개인의 공인 같지만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그리고 친환경,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말이죠. 우리가 알던 산업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기술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낡아가고 있고요. 모든 나라가 거의 백지 상태에서 인력의 미래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이게 뭐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최신 기술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구식이 되어버리는 시대. 기술의 유통기한이 정말 급격하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 세계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지금부터 국가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인 그 야심찬 전략,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계획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국가직무능력표준, 우리가 흔히 NCS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13년에 시작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모든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딱 표준으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할 때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품질의 인력을 빨리빨리 키워내는 게 중요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국의 방식이 다른 나라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딱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처럼 기업이랑 노조가 손잡고 함께하는 사회조합형이나 영국처럼 아예 시장에 맡겨버리는 자유주의형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국가가 아주 강력하게 이끄는 국가 주도형 모델을 선택한 거죠. 중앙에서 모든 걸 표준화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계획은 정말 거창하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거대한 하향식 국가 계획이 현실에서도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의 필요를 제때 반영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보고서가 꼬집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직업 자체가 완전히 바뀐 물류관리자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주문하는 시대, 이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난 7년 동안 물류관리 교육 내용이 어떻게 변했나 봤더니 거의 그대로입니다. 2022년에 몇 줄 추가된 거 말고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세상은 저만치 달려가는데 교육은 제자리에 멈춰 있었던 거죠. 한 전문가의 말이 정말 뼈아픈데요. 여기서 말하는 3정 OS라는 건 사실 현장 관리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산업이 발전해서 새로 추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있었어야 하는데 서류에 빠져 있어서 그걸 채워 넣은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현장의 혁신 속도를 시스템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정말 중요해진 직업이죠.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여기서는 더 놀라운 비효율이 드러나요. 자, 이 숫자 먼저 보세요. 287만 5천여 명. 이게 뭐냐면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의 숫자예요. 어마어마하죠?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우니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작 이 정도입니다. 약 66만 명. 계산이 되시나요? 무려 2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격증은 있는데 정작 현장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충격적인 현실이 한눈에 들어오죠? 자격증을 딴 사람이 4명이면 그 중에 1명도 채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서 인력을 키워냈는데 그게 실제 고용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심각한 미스매치, 그러니까 자원에 엄청난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점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보고서는 이제 더 유연하게 그리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전문가들이 짚어내는 문제점들은 사실 아주 명확해요. 기업의 목소리는 잘 닿지 않고 국가 표준은 너무 느리게 바뀌고 결국 교육 내용이랑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거랑 따로 논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변화의 운전대를 이제 국가가 아니라 산업 현장이 직접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기술 표준을 만드는 주도권을 산업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산업별 협의체에게 주자는 거고요. 둘째, NCS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유연한 가이드로 바꾸자는 겁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바로 교육에 반영될 수 있는 빠른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직접 훈련을 이끌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국의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보편적인 질문, 어떻게 미래 기술에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 세계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위에서 모든 걸 계획하고 공급하는 하향식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시장의 수요에 아주 빠르게 반응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표준화보다는 적응력을, 공급보다는 수요를 중심에 두는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재 교육의 청사진을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